이란의 태도를 2주간 지켜보겠다. 트럼프의 약속은 연막 작전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 작전에 끌려들어가 이란의 핵시설 폭격을 명령했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의 8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수입됩니다. 전쟁 당사자가 아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 에너지 수급의 차질이 빚어지고 힘겨운 경제 상황이 더욱 힘들게 될 수 있는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한 날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함께하면서도 신기하리만큼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키고 G7 정상회의를 통해 추락한 국격을 회복시켰으며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대한민국은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증시에서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동전쟁 직접 참여는 회복을 시작하려는 대한민국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여야 대표와 오찬 자리를 마련한 이재명 대통령, 송원석과 김용태가 준비한 모두 발언에 그다지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행여나 기대하는 국민이 있을까 염려했는지 오찬 모두 발언이 아니라 모두 배설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좌지우지했던 국민의힘 결정이 정상이었던 것처럼 민주당의 명령에서 자신들의 국회 현안을 해결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요구했고 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재청권을 가진 총리 인선이 시급함에도 지명 철회와 흠집내기를 시전하면서 협조할 뜻이 없음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뒷받침할 새로운 내각 구성 자체를 두고 혼란을 만들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그중에 발구는 득표율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50%가 넘는 국민 뜻을 무시하는 거라 말한 대목입니다. 49.4%의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했는데 50.6%의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더 들을 만한 가치도 없습니다. 모두 발언을 축하 인사와 부탁으로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 네. 어쨌든 우리 송 대표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용태 우리 위원장님은 퇴임이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네, 6월 30일까지.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밀도 있게 말씀을 좀 들어보려면 제가 좀 서둘러 뵙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외교 문제는 어떻게 여야 구별 없이 함께 공동 대응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서 성과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쨌든 이번에 G7 회의 참석 결과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또 나토 회의 참석 문제도 아직은 확정을 못했는데 또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고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런 자리에서 한번 말씀도 따로 좀 듣고 싶었습니다. G7 회의는 뭐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어요. 아마 국제적으로도 관심 있게 많은 상태였던 것 같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또는 어떤 위기 상황이 다 정리됐다라는 점들을 보여주고 특히 그 G7이 관심 가지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 또 회복력 이런 것들을 한번 보여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표명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좀 함께 입장을 좀 조율해 가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뿐만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서 우리 국민들께서 겪는 어려움들이 매우 크다는 건 뭐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상황, 또 거기에 좀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 외교 상황들도 한번 같이 점검해 보면 좋겠고, 특히 이번에 저희가 추경안도 내게 되는데, 뭐 정책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게 너무 당연해서, 다른 의견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압니다만, 또 의견은 제가 충분히 좀 들어보고 조정할 수 있는 또 조정하고, 또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점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꽤 복잡하실 텐데 두 분 흔쾌히 이런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실 말씀은
뭐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충분히 하시면 저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서두른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국정을 함께 의논해 보자는 것입니다. 함께 의논하려면 기본 전제가 국가 이익이어야 가능합니다. 김용태와 송원석의 기본 전제는 흠집내고 깎아내려서 반사 이익을 보자는 게 전제였습니다. 두 사람의 말 같지도 않은 주장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축하한다는 말을 못드린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임하신 지 18일 만에 여야 지도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720일 걸렸다고 그래요. 대통령께서의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의 지금 지지도가 60%를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국민들께서 국민주권 정부에 바라는 희망과 그 소망이 그만큼 크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치권에서 여기에 좀 못 따라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과 그래서 인사청문회 등에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당 대표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갖다가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저희가 진정적으로 대화가 되려면 신뢰라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신뢰가 쌓이지 않아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통합과 그리고 정치복원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지난 3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했던 것은 저희 쪽이었고요. 사실 외면했던 것은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추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위원장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사법 독립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단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 허니문이라는 게 그런 거의 한 종류 아니겠습니까? 추경 같은 문제만 봐도 윤석열 정부에서 아쉽고 정말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것이 100% 잘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경을 요구한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정책에 있어서 제일 나쁜 것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면서 충분히 보정도 가능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외람되지만 인사가 제 주특기입니다. 인사에서 할 때 항상 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사는 여론에 흔들리면 그 인사는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사에 있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그것을 거기에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또는 공개되지 않는 사실 그런 사실에 의해서 이 인사를 거기에다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은 그 인사는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총리 문제에 한정을 하면 그래서 청문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모든 걸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거를 저희가 어떤 사실로 비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청문회를 보면서 그리고 이전서부터 계속 논의되었던 사실입니다. 정부가 바뀌면은 사실 이 문제들에 대한 태도가 스탠스가 바뀌고 한 것이 인사청문회에 관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 인사청문회 인사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인사청문회 법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야당 우리 국민의힘도 깊게 인식을 하고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본적인 법 개정을 통해서 정말로 저희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후보를 고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유능한 인재가 거부하는 경우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거는 뭐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대로 두면 좀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법 독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로 우리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요구하기 전에 저는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 그 일가에 대해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그런 척결 의지를 갖다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희가 시작한 것이 아니고 12월 3일 친위 쿠데타에 의한 내란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국가를 갖다 누란의 위기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배출했던 국민의힘에서 진정어린 반성의 토대 위에 협치에 나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개석상에서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할 말 다 하고 태연하게 말을 줄이겠다는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얘기하는 중 아니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을 빵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국민의힘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시고 진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모습으로 일하는지 제대로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